이제 주의해야 될, 신경 써셔야 될 점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문 받고 14일 이내에 강제 집행 신청이 아니고 완료까지 돼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할 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이제 가처분 목적물,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되겠죠. 부동산이니까 이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요즘에 흔히 있는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빌딩 같은 경우에는 몇 층, 몇 호 이렇게까지만 해도 집행관이 현장에 가면은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 바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뭐 구조가 좀 복잡한 상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영업장, 점포 이런 경우에는 간판으로 이제 확인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점유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별지로 도면 같은 거를 좀 집행관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려서 이제 제출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제 가처분 목적물도 같이 특정을 해서 접수하는데 현장 진짜로 집행 나간 현장 그 부동산보다 신청서에 기재한 면적이 넓으면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넓으면은 괜찮다? 예, 넓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신청서에 만약에 뭐 5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막상 집행관이 딱 나갔더니 한 100제곱미터라고 되면은 딱 누가 봐도 이제 차이가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집행 불능으로 집행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면적이 확실하지 않고 조금 이제 애매할 경우에는 살짝 넉넉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처분,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대상, 목적물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명도 소송도 상대방이 중요한데 가처분도 상대방은 그 특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주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가처분 이제 상대방 특정도 목적물 특정만큼이나 중요한데 아까도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명도 소송처럼 가처분도 상대방 원래 이제 A라는 사람한테 가처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정보가 좀 부족해서 B라는 사람한테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고 집행을 하러 가면은 요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그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행 불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곤란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그 점유하고 있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가처분 이제 상대방의 특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명도 소송하고 뭐 이런 송사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안 좋아서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가처분을 일단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 집행관이랑 현장 이제 강제 집행을 가서 실제 뭐 점유하고 있는 당신은 뭐 이름이 어떻게 되고 뭐 누구십니까 해서 그 가처분을 상대방을 이제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네. 그 명도 대상이 이제 공장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이 어떻게 위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요것들 철거 청구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지. 이제 임대인의 변호사가 딱 가갖고서는 이제 보려고 하면은 그 임차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경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이제 잘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갖고 생각해보니까 집행관이 가실 때 나도 따라가면 그때는 이제 집행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붙이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도움을 좀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명도 본안 소송의 그런 도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특정할 수가 있었죠. 좀 보완을 한다거나 그게 가능했었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또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실무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신경 써셔야 될 점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문 받고 14일 이내에 강제 집행 신청이 아니고 완료까지 돼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쪽에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집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이제 사업 관련해서 명도 소송이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할 때는 뭐 한 신청 사건에 저는 많이는 한 140명의 뭐 건물 140개까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14일 이내에 그걸 강제 집행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이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뭐
이쪽은 뭐 오늘 하고 다음 부분은 한 일주일 뒤에 하고 그렇게 좀 중간중간 공백을 두고 한다던가 아니면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결정문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받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는다는 거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네. 저희한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 네. 결정문이라는 게 이제 송달이 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송달 받는 거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송달 처리가 되니까 네. 클릭해서 보지 않고 법원에 결정문 이거는 그 사건이구나 사건 번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르지는 않고 조금 묵혀두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특히 이제 음식점,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가정집은 그러니까 주택 그 임대차를 하셔서 세입자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 출근하시거나 예, 그러니까 많죠. 예. 그러면 집행관분하고 같이 가면은 문을 따야 돼. 그렇죠. 문을 따야 돼. 네, 이 개문하는 거. 개문하는 거 좀 절차랑 이거 뭐 돈이 얼마나 드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관은 꼭 강제 집행 하루 전날 오후 한 5시 넘어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집행을 아침에 나가야 되면은 그 열쇠 수리공을 반드시 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굳이 뭐 무조건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집행관한테 이제 일종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열쇠 수리공한테 전화해서 내일 현장 뭐 몇 다시 몇 번지로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 효과는 집행관이 고시문을 그 부동산에 이제 붙임으로써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문을 못해서 안에 이제 진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개문 작업을 염두에 두시고 열쇠 수리공을 대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냥 출장만 오시고 이제 문을 안 따는 경우에는 출장비 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열쇠로 여는 키는 한 5만 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는 그 디지털 키는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리나 보네요. 10만 원 네. 드리면은 그게 열리네요. 그렇구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갔는데 못 여시더라고요. 네. 한 30분을 넘게 해도 못 여시던 분이 이제 포기를 하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담 타고 넘어 들어가서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문 비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담 타고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개문할 때 저는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가정집인데 혹시나 이제 안에 아이들만 있을까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막 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직원분하고 이제 가면서 마음속으로 둘이 서로 막 계속 애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 있으면은 또 이제 어린이들이 또 있으면 놀랄 테고 분명히 그렇죠. 네. 모르는 아저씨들이 막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초인종 눌렀는데 그렇죠.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러는데 안 열어주면 또 그거를 개문을 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놀랄까. 네. 그 참 이 법원의 강제 집행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물리력을 수반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문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안에다가 이제 그 고시문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종종 사실이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사실 이거는 뭐 딴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냥 보통 다 거기 살던 대로 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변함이 없는데 많이 이제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저항도 많이 하고. 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뭐 부동산 명도라든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한 거 마지막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제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랑 명도 소송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제일 힘들고 곤란했던 상황은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 집행관과 대동하는 시간 전에 계속 악의적으로 빠르게 이제 점유자의 교체를 미리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랑 딱 가면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집행이 안 되죠. 그럼 저희는 또 사무실에 빨리 와서
가처분 신청서 다시 접수하고 결정문 받고 또 집행관이랑 이제 같이 나가면은 또 이제 악의적으로 그 점유자를 이제 바꿔놓고. 근데 그게 사실 현재 그 법률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힘들고 이제 곤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입법이 돼서 그런 악의적인 방해는 좀 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호송을 하게 되면은 병행하는 것이 좋고, 예. 실무상 이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고 유의할 점들이 있으니까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런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을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무장이 있는 이런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 반응이 좀 괜찮으면 김석태 사무장님하고 같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